사주 분석 특강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갑진년, 경월, 기후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명식은 2020년 6월 5일 경자년, 임오월, 기축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면서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전자 무슨 전자 밭전자에다가 뭐 동산 원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은 개념, 아니면 텃밭과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작은 화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흙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다라고 봐서, 무토는 고황토, 기토는 비습한 토, 비습하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그다음 빗자라고 하는 것은 낮을 빗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습자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돼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안에서 키우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좀 거름지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옥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옥토. 그래서 이러한 옥토에다가는 작고 이쁜 화초 같은 것을 심으면 좋을 것이고요.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 소토하고 병화개수로서 조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기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이라든가 관살, 을목 같은 거 쓰기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 개수로서 조후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 우선 병화를 우선 씻을 때는 해자 축월 같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날이 춥기 때문에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4, 5, 미월 같이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개수를 먼저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가 기토가 어느 월에 태어난 월령? 5월에 태어난 그런 국세가 되겠죠.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왕절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포태법,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똑같이 화토가 모두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토, 기토, 5월생, 그 다음에 병화, 정화, 5월생이 모두 일간이 왕합니다. 물론 이제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의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배합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똑같이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맥과 같은 것인데, 기토는 아무리 왕해봤자 전원토라고 했죠. 작은 텃밭과 같기 때문에 이 기토 일간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항상 개수라고 하는 것, 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따뜻하게 하거나 충분히 물을 줘서 뭐라 그럴까,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땅에 마르지 않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토가 왕할 때 태어난 거니까, 요거 이렇게 그림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매우 척박하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온하고, 고온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뜨겁고 그 다음에 건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기도 많이 말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뜨겁기 때문에 땅에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화초가 있다라고 하면, 이 화초가 오래 갈까요?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하고 말라 죽을까요? 말라 죽을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체, 뭐 풀이든 화초가 됐든 여러 가지 식물들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옥토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5월의 기토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마른 땅에 화초가 있는 거고 똑같아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오물이라든가 냇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땅에다 물을 주어야지만 이 화초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쉽게 말하면 화분에다 한여름에, 지금 같은 한여름에 화초를 비싼,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짜리 난초를 심어 놓은 다음에 뜨거운 햇볕에다 내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없으면 그 화초, 수백만 원짜리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이렇게 태어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림과 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뭐가 있어야 줘야 될까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요. 물. 그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5월이면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 근원이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것은 어때요? 지지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연지에 이렇게 자수에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오화가 월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좋은 말로 좀 유식한 말로 첩신되어 있으면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좌우충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수도 깨지게 되고 오화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단 이 명식은 그나마 괜찮은 게 일지 자체에서 축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토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현재 상황에서 기토가 좌우상충이 안 되고 오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간여지동 되면 좋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잖아요. 이게 다른 글자였다라고 하면 일간이 오에 뿌리를 두고 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 되는 것을 썩 이렇게 달가워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좌우상충 되게 되면 기토의 뿌리였던 오화가 깨지기 때문에 축이 다시 있어서 기토의 뿌리를 내리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계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일간 기토는 축중 기토에 뿌리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있는 임수는 여기 계수에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여기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뿌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일간, 임수, 경금이 자수는 충돼서 좀 약해졌다 하더라도 깨졌다 하더라도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일간부터 시작해서 천간의 세 글자가 다 뿌리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미를 만나거나 아니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미를 보게 되면 이건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신미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신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좌우충이 되면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계수, 신금이 계수는 매물되고 신금은 토에 매물돼서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매우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 자체는 충미충이 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충 뭐라고 하죠? 토충은 붕충으로 보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해지지 않지만 임수의 뿌리, 경금의 뿌리가 매몰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시 같은 경우는 결코 좋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를 본다거나 하게 되면 좋을 거예요. 을해시 같은 경우는 을목이 투출돼서 별로 좋지 않겠고 그냥 괜찮은 생시 요 계유시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요 명식을 보게 되면은 좀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역시 일간이 약한 일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도 진토를 받기 때문에 오에도 뿌리를 두겠고요. 진에도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되는데 이 진토와 술토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이건 습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기가 없는 건토에 해당이 되면서 만약에 이것이 갑진이 아니라 갑술이었다고 하면 오술합화하기 때문에 사주가 건조해져서 안 좋은 그런 형국이고 또 술토 오술합하게 되면 금이 어떻게 됩니까? 금이 화가 왕해지면 금은 녹아버릴 지경이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자, 화를 생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여건인데 이것이 술토가 아니라 진토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상황이 달라지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열기를 습토가 흡수할 수가 있겠고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습토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도 진에 뿌리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신의 한 수는 바로 이 진토로 볼 수가 있어요. 술토였다라고 하면 사주국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수기가 좀 부족하죠. 수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을목도 있고 을목이 있으니까 간목이 뿌리를 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자체도 이거는 인성이고 이거는 겁재이기 때문에 일간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상관도 튼튼하죠. 내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목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상관이 경관하죠. 이거 상관 경관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관 경관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기가 부족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목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또 이렇게 제한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판은 아니고요. 요 사주 명식 같으면은 생시에서 바로 어떤 거예요? 수를 봐야지만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계유시 같은 거 이것 이 사주 같은 경우도 계유시가 된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임신시 같은 경우는 좀 물이 요건 계유시는 그래도 촉촉한 그런 이슬비와 같다라고 하면 임신시는 물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소방호수로 물 주는 것 같으면 기토 자체가 좀 쓸려 내려갈 수 있겠죠. 갑자시 같은 경우도 자수에 뿌리를 자수가 있긴 하지만 간목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기가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병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간 자체가 5월에 인성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화가 왕한 그런 계절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병화라고 하는 것 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화가 아니라 굉장히 왕한 인성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집안의 유산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도 뭐 병인이 나쁘다기보다는 사주가 너무 조열해지고 너무 뜨거워지는 것이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가 살아나야 된다?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수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운이 제가 지금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대운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축 병자 여기가 기묘가 아니라 을해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정축 병자 을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해 병자 정축 여기는 기묘가 아니라 무인이 되겠죠. 이건 제가 대운을 지금 잘못 써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초년운은 그렇게 좋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죠? 요게 경우가 아니고요. 또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경우였으니까 3대 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병자 정축 무인 여기가 이제 기묘가 되겠죠. 팔순대운은 기묘 대운이 될 겁니다. 이거는 대운을 딱 보면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공부 좀 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는 그냥 자동 처리하는 그걸로 썼기 때문에 대충 세자 쓰고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는데 가끔 그게 오류가 날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진중에 있는 개수가 좀 살아나게 되면은 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가 살아나게 되면은 금이 목을 극하는 것도 수가 있게 되면 요걸 통관시켜 주게 되면은 명예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에서 원국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대운의 향배를 잘 살펴야지만 이 사주가 부를 얻을 것인지 귀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부귀를 모두 얻을 것인지 이렇게 다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관 경관을 한다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경금이 목을 물론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충격을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겠지만은 화왕절에 이렇게 병화 투출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경금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년운은 신미대운은 결코 좀 좋은 운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 오미합화가 되다 보면은 이거는 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아난다? 화가 살아나는 구자가 되는데 임신개육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진수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개유대운 오게 되면 진유하면서 천간으로 임수개수가 모두 투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가 오므로 인해서 상관 경관도 이때 금생수생목으로 해서
통관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열했던 그 사주 국세를 갖다가 평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됐죠. 요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렸을 때는 뭐 공부하고 머리도 굉장히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머리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운에서 요거는 상관생지에서 재생관하는 그런 국세로 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사업을 크게 좀 했던 사람이고 돈도 꽤 솔치 않게 많이 벌었던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요 대운인 거예요. 요 대운. 임신 계유 대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갑술 대운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는 오술 합이지만 이거는 진술이 상충하죠. 이거는 일간 자체가 5월에 태어나서 겁재까지 있어서 일간이 굉장히 왕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인성까지 있어서 이거는 일간이 태왕한 그런 사주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으로 수를 생하고 수가 관성을 생하는 그런 국세를 가야 되는데 임신계유대운 아주 좋았던 그런 국세였다라고 하면 갑술대운 들어오면서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토가 깨지고 수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또 많아지게 되고 또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마저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때 재물의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뭐 한 2억 정도 이 대운 중에 한 2, 3억 정도의 어떤 큰 재산 손실을 봤다라고 하니까 젊은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2, 3억의 재산 손실은 그렇게 큰 그런 데미지를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을의 병자대운, 정축대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자축에서 수기가 있는 축 중에도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은 을의 병자대운 이때는 다시 재기를 해서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일간이 왕할 때 그 다음에 수가 관건이 되는 그러한 때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비견겁재가 왕해져서 수를 매몰시켜버리는 이런 대운 때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평소에 순탄하게 잘 나가다가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좀 욕심이 크게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